안녕하세요. 저는 김인희입니다. 올해 67세입니다. 40년 넘게 무역회사를 운영하는 남편 덕분에 풍족한 삶을 살았어요. 강남에 큰 아파트도 있고 제주도에 별장도 있고 경제적으로는 부족함이 없었죠. 하지만 제 삶이 늘 행복했던 건 아니에요. 젊은 시절부터 바쁜 남편 대신 혼자서 아이들을 키워야 했고 돈은 많았지만 정작 가족과 함께하는 시간은 너무 부족했어요. 오늘은 제가 살아온 이야기, 그것도 좋은 집안에서 유복하게 자라 두뇌도 명석하고 이쁘고 못하는 게 없는 완벽한 며느리를 드리고 뒤늦게 밝혀지는 며느리의 감당하기 어려웠던 우리 가족의 충격 스토리를 이야기하려 합니다. 결혼 초에 남편과 저는 경제적으로 어려웠어요. 사업이 꿈이었던 남편은 작은 무역회사 직원으로 시작해서 밤낮 없이 일했죠. 그래도 그때는 좀 나았어요. 둘이서 월급을 받았으니까요. 하지만 2년 후 남편이 무역회사를 차리면서부터는 생활이 어려울 정도였죠. 제 월급까지 모두 사업 운영 자금으로 들어갔으니까요. 저는 그때 고등학교 영어 교사였는데 남편이 하는 일을 도와주고 싶어서 서류도 번역해주고 외국 바이어와의 통화도 대신해주곤 했어요. 그리고 1년이 다 되어가는 시점에 어느 날 남편이 큰 계약을 성사시켰어요. 그때부터였을까요? 우리의 삶이 완전히 달라지기 시작한 게 회사가 점점 커지면서 남편은 더 바빠졌고 저는 점점 더 외로워졌어요. 아이들은 커가는데 아빠는 집에 없고 돈은 풍족했지만 가족의 빈자리는 채울 수가 없었죠. 그래도 저는 이해하려 했어요. 남편이 우리를 위해 열심히 일한다는 걸 알았으니까요. 큰딸, 아들, 작은딸, 세 아이를 키우면서 늘 혼자였어요. 큰딸이 피아노 발표회 할 때도, 아들이 중학교 졸업식 할 때도, 작은딸 학예회 때도 늘 저 혼자 앉아 있었죠. 남편은 항상 해외 출장이었어요. 미안해요. 이번에는 꼭 가려고 했는데. 전화기 너머로 전해지는 미안함의 표현. 하지만 돈은 늘 넘쳤어요. 아이들이 원하는 건 뭐든 해줄 수 있었죠. 피아노, 미술, 발레, 학원비 걱정은 한 번도 해본 적 없었어요. 큰딸은 이제 변호사가 되었고 아들은 아버지 회사를 돕고 있어요. 작은 딸은 미국에서 공부하고 있고 다들 잘 자랐죠. 돈이 있으니 좋은 교육도 시킬 수 있었고 좋은 환경에서 키울 수 있었으니까요. 하지만 가끔 아이들을 생각하면 과연 이게 최선이었을까? 돈 대신 아빠의 사랑이 있었더라면 이제는 자식들도 다 자리 잡고 손주들도 재롱 떠는 나이가 됐어요. 큰딸은 판사와 결혼해서 쌍둥이를 낳았고 아들은 중소기업 사업가 딸과 결혼해서 아들 낳고 주말이면 큰딸네 쌍둥이가 와요. 할머니 집 수영장에서 놀게 했다고. 아들네 아이도 와서 시끌벅적하게 보내죠. 남편도 이제는 회사 일을 아들에게 물려주고 많이 내려놓았어요. 가끔 골프도 치러 다니고 손주들이랑 놀아주기도 하고 제주도 별장에 가면 손주들 데리고 귤도 따고 말도 타러 다니고 젊은 시절에는 누리지 못했던 가족의 행복을 이제야 느끼는 것 같아요. 돈 걱정은 없지만 시간이 너무 빨리 가는 게 요즘의 유일한 걱정이네요. 아들은 5년 전 결혼시켰어요. 며느리는 첫인상부터 참 좋았죠. 대학을 수석으로 졸업했다는데 전혀 거만하지 않고 정말 겸손하더라고요. 아버지가 중소기업을 운영하신다고 하더라고요. 크지 않은 사업체지만
평생 성실하게 운영하신다면서 며느리는 겸손하고 예의 바른 아이였어요. 어머님, 제가 부족하지만 잘 모시겠습니다. 하면서 진심 어린 인사를 하더라고요. 올 때마다 어머님, 저 왔어요? 하고 인사하는 목소리도 상냥하고 집안일도 막힘없이 잘하고 손주도 똑 부러지게 잘 키워요. 남편 내조도 잘하는데 육아에도 빈틈이 없더라고요. 남편도 며느리 자랑이 끊이질 않아요. 우리 며느리처럼 완벽한 사람이 있나? 하면서 늘 칭찬하죠. 주말이면 며느리가 직접 음식을 해와요. 어머님, 제가 배운 새로운 레시피예요. 하면서 정성스레 차려오는데 맛도 일품이에요. 5년이 지난 지금도 첫날처럼 변함없이 고운 며느리를 보면 아들은 복을 타고났나 싶어요. 우리 며느리는 패션 감각이 남달라요. 샤넬 가방도 한두 개가 아니고 구찌, 에르메스, 브랜드 제품들을 참 안목 있게 잘 골라요. 얼굴도 이쁘지만 옷 입는 센스도 특별하죠. 어떤 옷을 입어도 촌스럽지 않고 늘 우아해 보여요. 처음엔 좀 의아했어요. 중소기업 사장님 어떻게 저런 명품들을. 하지만 며느리가 워낙 일도 잘하고 살림도 잘하니까 그래, 친정에서 워낙 귀하게 커서 딸이 원하는 건 다 해주셨나 보다 했죠. 남편도 그러더라고요. 요즘 젊은 사람들은 명품 좋아하잖아. 우리 며느리는 그래도 안목 있게 잘 골라. 주변 친구들도 부러워해요. 아유, 며느리가 옷을 참 잘 입네. 명품도 저렇게 입어야 멋있지. 그래서 전 더 자랑스러웠죠. 우리 며느리는 뭐든 완벽하니까. 그리고 제가 그 가방 참 예쁘네 하면서 칭찬해주면 다음에 꼭 비슷한 걸 선물해줘요. 어머님, 지난번에 칭찬하신 거랑 비슷한 거예요. 마음에 드실 것 같아서 골랐어요. 한 번은 제가 에르메스 백을 보고 아이고, 요즘 이런 게 유행이구나 했더니 다음 주에 똑같은 걸 사다 주더라고요. 남편이 돈 많이 들었을 텐데. 했더니 아니에요. 어머님이 좋아하시니까 기쁘죠. 하면서 환하게 웃어요. 저는 단순히 진짜 예뻐서 그냥 칭찬하는 건데 더 비싼 걸로 사다 주고 센스도 좋지만 이런 며느리의 마음 씀씀이가 더 예뻐요. 친구들이 사치하는 거 아니냐 해도 전 아니라고 해요. 우리 며느리는 그만큼 시어머니 챙기는 마음이 예쁘니까. 얘야, 엄마랑 쇼핑 갈래? 이렇게 연락하면 며느리는 늘 흔쾌히 시간을 내줬어요. 백화점에 가면 며느리의 안목이 돋보이죠. 어머님, 이 디자인은 너무 올드해요. 이건 어머님 분위기랑 너무 잘 어울리실 것 같아요. 한 번은 제가 명품 매장에서 가방을 보는데 며느리가 슬쩍 말하더라고요. 어머님, 이건 조금 지난 시즌이에요. 이번에 나온 샤넬이 더 좋으실 것 같은데. 그렇게 고른 건 항상 딱 맞았어요. 주변에서도 더 젊어 보인다고 할 정도로 쇼핑하면서 커피도 마시고 이야기도 나누고 며느리랑 보내는 시간이 참 좋았어요. 특히 며느리의 안목을 믿으니까 제가 고르는 것보다 더 편하고 실패할 일도 없었죠. 어머님, 백화점 직원들이 권하는 건 너무 기본적인 거예요. 며느리가 살짝 인상을 찌푸리며 말해요. 여기 매장에 있는 것들은 너무 많이 보이잖아요. 제가 아는 다른 곳이 있는데 거기가 더 특별해요. 그러더니 VIP 라운지로 데려가서 특별 주문 상품들을 보여주더라고요. 이건 한정판이에요. 매장에는 없는 거예요. 며느리 덕분에 특별한 제품들만 골라서 살 수 있었죠. 친구들은 어디서 났냐고 물어보는 그런 특별한 아이템들. 백화점 직원들도
며느리를 알아보더라고요. 안녕하세요, 사모님. 하면서 특별히 대우해주고 그때마다 저는 며느리가 더 자랑스러웠어요. 이렇게 센스 있는 며느리를 두다니. 그날도 평소처럼 오랜만에 며느리와 백화점에 갔어요. 명품 매장에 들어섰는데 직원이 며느리를 보더니 어머. 사모님, 안녕하세요? 하면서 너무 반가워하는 거예요. 뭔가 좀 과하다 싶을 정도로. 사모님, 지난번에 보신 그 가방 들어왔어요. VIP 라운지에 따로 준비해뒀습니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며느리가 순간 당황하는 듯한 표정을 지었어요. 아, 네. 나중에 올게요. 조금 날카로운 어투로 말하더니 직원도 그제야 저를 발견했는지 아, 어머님도 오셨네요. 하면서 조금 어색해 하더라고요. 뭔가 이상한 상황이었지만 저는 가볍게 생각했어요. 며느리의 태도도 직원의 반응도 매장을 나오면서 물어봤어요. 저 직원이랑 잘 아는 사이야? 며느리가 대수롭지 않게 대답했죠. 아니에요. 그냥 여기서 가끔 보는 사이라. 하지만 직원의 반응은 단순히 단골 고객을 대하는 태도는 아닌 것 같았어요. 뭔가 더 친밀한 혹은 뭔가 비밀스러운, 게다가 VIP 라운지에 따로 준비해뒀다는 말. 지난번에 또 와서 무슨 가방을 봤다는 걸까? 우리가 함께 온 게 언제였더라? 며느리는 평소와 달리 조금 서두르는 듯 매장을 나섰고, 그날은 쇼핑도 빨리 끝내자고 하더라고요. 왜지? 이상한 기분이 들었어요. 하지만 그때는 그저 제 과민한 생각이려니 했죠. 아, 우리 며느리가 어릴 때부터 좋은 집안에서 자랐으니까. 그렇게 합리화하면서 넘겼어요. 우리 며느리는 어릴 때부터 사부인과 명품 백화점에서 쇼핑했나 보다. 저런 직원들이랑 다 알면서 자랐겠지. 친구들한테도 자랑했어요. 우리 며느리는 어릴 때부터 안목이 있어서 그런지 백화점 VIP 라운지도 잘 안 해. 나는 남편이 돈 많이 번다지만 살림하다 보면 어디 그러니? 아무래도 내 것도 사지만 가족들 것이 더 먼저 눈에 들어오고 사고 싶잖니? 오히려 그게 자랑스럽기까지 했어요. 우리 며느리가 그만큼 좋은 환경에서 자란 거니까. 하지만 나중에 알고 보니 제 생각은 너무 안일했던 거죠. 그날의 그 이상한 낌새를 진작 알아챘어야 했는데 며느리와 쇼핑하고 몇 주가 지난 어느 날 친구가 전화를 했어요. 예, 인이야. 너 할 얘기가 있는데 잠깐 보자. 중요한 얘기야. 그래, 그러자 점심 먹자. 그리고 친구는 충격적인 말을 했습니다. 너희 며느리와 만났다던 VIP 라운지 직원 말이야. 내 조카 친구인데 한번 가서 만나봐. 너희 며느리의 과거를 모두 알고 있다더라. 그리고 며칠을 그냥 넘겼어요. 그런 쓸데없는 남의 말에 신경 쓰지 말자 그랬죠. 그날은 혼자서 백화점에 갔어요. 며느리가 추천해줬던 명품 매장에 새로 들어온 가방을 보러. 그런데 그때 그 직원이 저를 알아보더니 친절하게 제 쇼핑을 도와줬어요. 그리고는 저는 얼마 전 친구에게 들은 말이 생각났어요. 저기 잠깐 조용히 얘기 좀 할 수 있을까요? 제가 물었어요. 네, 괜찮습니다. 그리고는 저를 VIP 라운지로 안내했어요. 그리고 차를 한 잔 내왔어요. 저는 조심스레 며느리의 과거에 대해 물었어요. 제발 헛소문이기를 바라며. 사모님. 아니, 사실은 이 말씀을 드려야 할지 말아야 할지. 무슨 말이에요? 괜찮아요. 사실만 말해주세요. 사실 며느님께서 직원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며느님이 사실 여기 자주 오세요. 오래되셨고요. 그런데 저 며느님에 대해 알고 계신가요? 뭔지 모르게 직원의 말에 가슴이 덜컥 내려앉았어요. 무슨 말씀이신지. 저 죄송하지만 며느님 아버님이 사장님이라고 하셨다는데 사실은 직원의 떨리는 목소리가 이어졌어요. 순간 머리가 하얘졌어요. 우리가 알고 있던 며느리의 친정이 거짓말이었다는 건가요? 사실은 며느님이 직원이 한참을 망설이더니 강남에서 유명한 술집 마담이셨어요. 5년 전까지만 해도 순간 온몸에 식은땀이 흘렀어요. 옛날에 저도 함께 잠깐 일했었거든요. 그래서 알아본 거예요. 말도 안 돼. 우리 아들과 결혼한 며느리가 그런 곳에 마담이었다고? 신분을 세탁하고 결혼한 거예요. 돈 많은 집 딸로 위장하고 온몸에 힘이 빠지면서 앞이 잘 안 보였어요. 완벽하다고 생각했던 우리 며느리가 중소기업 사장님 딸이라고 했던 그 이야기가 모두 거짓말이었다니. 20대 초반부터 술집에서 일하셨어요. 처음엔 작은 술집에서 시작해서 직원의 말이 이어졌어요. 나중에는 강남 최고급 클럽 마담으로 재벌들, 연예인들도 다 드나들던 곳이었죠. 목이 바짝 말랐어요. 스폰서만 해도 어마어마했다고 해요. 한 달에 몇 천씩 받았다는 우리 며느리가 그런 세계에서 게다가 그런 큰 돈을 지금도 가끔 그때 손님들을 만나시는 것 같아요. 며칠 전에도 여기서 봤는데 제 친구 매장인데 비싼 시계를 선물 받았다고 하더라고요. 이제야 이해가 되는 것들이 있었어요. 저렇게 비싼 명품들을 저렇게 많이 가지고 있는 것도, 값비싼 선물을 아무렇지 않게 하는 것도 모든 게 그런 세계에서 살아왔기 때문이었나. 사모님, 한 가지 더 말씀드릴 게 있어요. 직원이 더 낮은 목소리로 말했어요. 소개해드린 부모님도 진짜 부모님이 아닐 수 있어요. 이런 경우 신분 세탁할 때 대부분 가짜 부모님을 고용하거든요. 손발이 차가워졌어요. 제가 아는 다른 언니도 그랬어요. 부모님 해외에 계셔서 자주 못 오시는 걸로 돈 많은 집딸로 위장하고 결혼할 때 부모님 역할해줄 사람들을 고용했죠. 그러고 보니 결혼식 때 본 며느리 부모님을 그 후로 한 번도 못 봤어요. 늘 바쁘시다는 핑계로. 한번 조사해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아드님을 위해서라도 이런 말씀 드리게 돼서 정말 죄송합니다. 머릿속이 하얘졌어요. 이게 모두 사실이라면 우리 아들은, 우리 가족은 백화점에서 집으로 오는 길이 어떻게 왔는지도 모르겠어요. 머릿속에서 직원의 말이 자꾸 맴돌았어요. 강남 유명 술집 마담, 신분 세탁 가짜 부모님. 소파에 앉아 며느리의 모습을 떠올려 봤어요. 그동안 완벽해 보였던 모든 것들이 이제는 며느리의 모든 것이 의심스러워지기 시작했어요. 내가 알지도 못하는 남의 말 한마디에 며느리를 이렇게 의심하는 게 맞나? 그럴 리가 없잖아. 아무런 증거 없이. 무작정 밤새 잠을 이루지 못했어요. 남편한테 말할까, 아들한테 말할까. 하지만 증거도 없이 이런 이야기를 꺼냈다가 오히려 사이좋고 서로 사랑하는 가족이 분열될까 겁이 났어요. 식탁에 앉아 차를 마시며 생각했어요. 진실을 밝혀야 할까? 그냥 모른 척 해야 할까? 이제 며느리의 모든 행동이 다르게 보이기 시작했어요. 어쩌나 며느리가 하는 모든 게 의심스럽게 보이니 결국 며느리의 과거를 알아보기로 했어요. 남편도 아들도 모르게 믿을 만한 사람을 통해 조용히 시작했죠.
과거 행적부터 현재까지 모두 파악해 주세요. 제가 알던 며느리의 정보를 전달했어요. 중소기업 사장님 따님, 명문대 졸업 좋은 집안에서 자란 조사관은 열흘에서 사안에 따라 한 달 정도 걸린다고 했어요. 일주일을 기다렸어요. 밤잠을 설치며 진실이 두려워 가슴이 떨리면서도 매주 며느리를 볼 때마다 웃으며 인사하는 게 힘들었어요. 저 완벽해 보이는 미소 뒤에 어떤 진실이 숨어 있을지, 그리고 열흘이 지난 어느 날 조사관이 저를 찾았어요. 제가 지금까지 알고 있던 며느리와는 전혀 달랐죠. 사모님, 며느님의 부모님은 두 분 다 그분이 10살 때 교통사고로 돌아가셨습니다. 조사관이 건넨 서류를 보는데 가슴이 미어졌어요. 어린 나이에 고아가 되어 친척집을 전전하다 결국 혼자 살아가기 시작했대요. 고등학교도 검정고시로 졸업하고 낮에는 편의점에서 일하고 밤에는 레스토랑에서 서빙을 하면서 그렇게 힘들게 살았다는데 왜 우리에게 거짓말을 했을까? 좋은 집 딸이라고, 사업가 아버지가 있다고. 아마도 우리 같은 집안에 시집 오면서 자신의 불우한 과거가 부끄러웠을까요? 그냥 사실대로 말을 했어도 좋았을 텐데. 조사관의 설명은 계속 이어졌어요. 정말 힘들게 살았습니다. 보육원도 잠깐 갔다가 나왔고 친척집에서도 냉대를 받았대요. 18살부터는 완전히 혼자 살았대요. 월세방에서 시작해서 3가지 알바를 뛰면서 그래도 포기하지 않고 검정고시도 합격하고 자격증도 여러 개 따고 지금의 모습을 만들기까지 정말 많은 노력을 했더라고요. 순간 며느리가 명품을 사는 이유를 알 것 같았어요. 가난했던 과거를 지우고 싶었던 걸까? 완벽해 보이고 싶었던 걸까? 하지만 더 마음이 아픈 건 왜 우리에게 털어놓지 못했을까? 우리가 그렇게 무서웠을까? 진실을 알고 나니 며느리의 모든 행동이 이해되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20살이 넘어서는 조사관이 말을 잠시 멈추더니 생활비를 벌기 위해 술집에서 일하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작은 술집이었다가 그 업계에서는 인정받아 점점 더 큰 업소로 옮겨갔더군요. 강남의 유명 술집에서도 일했고 거기서 꽤 큰 돈을 벌었답니다. 가슴이 더 아팠어요. 그 어린 나이에 그런 곳에서 얼마나 힘들었을까? 하지만 거기서 번 돈으로 자기 개발을 많이 했더라고요. 영어도 배우고 와인 자격증도 따고 그러고 보니 며느리의 세련된 말투나 고급스러운 매너가 어디서 왔는지 이해가 됐어요. 그런 세계에서 그렇게 살아남기 위해 많은 것을 배웠겠죠. 돈을 벌기 위해서라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았다고 합니다. 조사관의 목소리가 무거워졌어요. 고급 술집에서 VIP 접대도 하고 유명 기업 사장들의 스폰서도 받고 때로는 작은 사기도 치고 한 달에 몇 천만 원씩 벌었다고 해요. 그렇게 모은 돈으로 강남의 건물도 샀다고 하더군요. 돈에 대한 집착이 남달랐대요. 어쩌면 어릴 때 너무 가난했기 때문일까요? 지금도 몇몇 사장님들과 연락을 유지하고 있답니다. 그제야 이해가 됐어요. 며느리가 어떻게 그렇게 쉽게 명품을 사는지, 어디서 그런 돈이 나오는지. 돈이라면 뭐든 했던 거예요. 그게 나쁜 일이어도 불법이어도 정말 대단한 악발이었다고 해요. 돈이 된다면 무조건 달려들었답니다. 손님 한 명을 잡으면 끝까지 쥐어짜내는 스타일이었대요. 한 달에 돈 수천만 원씩 뜯어낸 손님도 있었고 심지어 옛 동료가 이런 말도 하더라고요. 그 언니는 돈이라면 영혼도 팔 사람이에요. 지금 결혼한 것도 분명 돈 때문일 거예요. 한 번은 거에게 사기 사건에 연루된 적도 있었답니다. 그때도 교묘하게 빠져나갔대요. 마치 전혀 다른 사람 얘기 같았어요. 우리가 알던 그 우아하고 품위 있는 며느리가 실제로는 이런 사람이었다니 조심하셔야 할 것 같습니다. 지금도 그런 성향이 있을 거예요. 스폰서로부터 받은 돈과 본인 돈 조금 해서 나중에는 강남 일대에서는 알아주는
업소의 마담까지 됐대요. 거기서 번 돈이 어마어마했다고. 조사관이 말을 이어갔어요. 거기서 번 돈으로 점점 키워갔답니다. 손님들 비밀을 쥐고 있어서 거액의 돈을 받아냈다고도 하고, 지금도 그때 인맥들이 있어서 많은 돈이 오가고 있답니다. 제 머릿속이 터질 듯 복잡해졌어요. 우리 아들이 이런 여자와 결혼했다니. 특히 조심하셔야 할 건 아직도 그쪽 세계 사람들과 연락을 주고받는다는 거예요. 그동안 며느리가 보여준 모든 것이 연기였던 걸까요? 저렇게 많은 돈을 버는 사람이 왜 우리 아들을? 강남 일대에서는 모르는 사람이 없을 정도였대요. 조사관의 말이 이어졌어요. 연예인들도 드나들고 재벌 2세들도 단골이었고 정치인들도 드나들었다고 하더군요. 한 번은 큰 언론사 사장님이 연우님 때문에 이혼까지 할 뻔했다는 얘기도. 돈도 잘 벌고 인맥도 넓어지고 업계에서는 전설적인 존재였대요. 아직도 일부는 명품이나 현금을 대주고 있답니다. 가슴이 덜컥 내려앉았어요. 우리 며느리가 그런 세계에서 그렇게 유명한 사람이었다니. 특히 조심하실 건 그분들 중 몇몇이 아직도 며느님을 찾고 있다는 거예요. 왜 하필 우리 아들을 선택했을까? 그렇게 잘 나가던 사람이 무슨 목적이 있었던 걸까? 29에 강남 최고급 룸살롱을 오픈했대요. 조사관이 자료를 보여줬어요. 매출이 한 달에 몇 억씩 됐다고 합니다. 연예인들 대기실도 따로 있고 정말 대단한 규모였나 봐요. 업계에서는 신화처럼 되었대요. 20대 후반의 나이에 그런 큰 업소를 운영한다는 게 손님 중에는 재벌가 사람들도 많았고 유명 정치인들도 드나들었답니다. 그런데 왜 갑자기 제 목소리가 떨렸어요. 우리 아들을 선택한 걸까요? 돈이 목적이었다면 계속 하던 일을 하면 될 텐데. 조사관이 무거운 표정으로 말했어요. 그건 좀 더 알아봐야 할 것 같습니다. 가장 충격적인 사실을 말씀드려야 할 것 같습니다. 조사관의 목소리가 무거워졌어요. 아드님은 모든 걸 알고 계셨답니다. 순간 숨이 멎는 것 같았어요. 며느님의 과거도 그동안의 이력도 처음부터 다 알고 계셨대요. 두 분이 처음 만난 곳도 그 유명한 룸살롱이었다고 합니다. 아드님이 거기 단골이셨고 그러다 며느님을 만나 신분 세탁은 둘이 같이 계획했고 가짜 부모님도 함께 섭외했답니다. 머리가 어지러웠어요. 우리 아들이 우리를 이렇게 속여왔다니. 돈은 며느님이 되고 아드님은 신분을 제공하는 일종의 거래였다고 합니다. 그동안 완벽했던 며느리의 모습이 사실은 우리 아들과 함께 꾸민 연극이었던 거예요. 둘이서 완벽한 각본을 짜고 우리 부부를 철저하게 속여온 거예요. 며느님의 목표는 분명했던 것 같습니다. 유명 무역회사 사장님 아들과 결혼해서 완벽하게 신분을 세탁하려고 했던 걸까요? 강남에서 이름 날리던 마담에서 한순간에 본인의 태생도 자란 환경도 능력도 모두 완벽한 집안의 완벽한 며느님으로 조사관은 계속 설명했어요. 이런 걸 업계에서는 환골탈태라고 하더군요. 과거의 흔적을 모두 지우고 새로운 신분으로 다시 태어나는 거. 특히 귀댁처럼 탄탄한 재력과 인성 좋은 시부모님, 본인이 가지지 못했던 화목한 가정과 영성을 가진 집안을 노린 거겠죠. 제 가슴이 무너져 내렸어요. 우리 집을, 우리 아들을 이렇게 이용하다니. 이제는 완벽한 신분으로 강남 사모님 행세를 하고 계시죠. 그동안 며느리가 보여준 모든 모습이 이런 계획의 일부였다니. 저는 며칠을 제정신이 아닌 채 보냈습니다. 이 일을 어떻게 해야 하나. 그리고 며칠 후 결국 아들을 불렀어요. 퇴근하고 돌아온 아들에게 잠깐 이야기 좀 하자 했죠. 차를 한 잔 내놓고 한참을 말을 고르다가 입을 열었어요. 엄마가 다 알게 됐어. 그 말 한마디에 아들의 얼굴이 하얗게 변했어요.
무슨 말인지 알았나 봐요. 며느리의 과거도 너희 둘이 엄마 아빠를 속인 것도 아들이 고개를 숙였어요. 엄마, 난 설명할 수 있어. 뭘 설명할 건데? 룸살롱에서 만난 것부터 아니면 우리를 속이기로 한 계획부터? 아들의 어깨가 떨리기 시작했어요. 그동안 쌓아온 거짓말이 이렇게 무너지는 순간 엄마, 제가 아들이 말을 잇지 못했어요. 그 여자가 널 꼬신 거니? 아니면 내가 주도한 거니? 제 목소리가 떨렸어요. 아니에요. 저희는 진심으로 사랑해서. 사랑. 그래서 엄마 아빠를 속였어? 가짜 부모님까지 동원해서? 아들이 고개를 푹 숙였어요. 처음에는 그냥 거래였어요. 그런데 정말 사랑하게 됐어요. 그 사람의 진심도 알게 되고. 순간 화가 치밀었어요. 진심? 지금도 옛날 손님들 만나면서 명품 받아오는 그 진심? 아들의 얼굴이 창백해졌어요. 그게 무슨... 엄마가 다 알고 있어. 지금도 계속되는 만나는 사람들 비싼 선물들. 엄마, 사실은 아들이 떨리는 목소리로 말을 이었어요. 그 사람을 처음 만났을 때 사실 아버지께 회사 물려받고 얼마 안 됐을 때예요. 제가 큰 실수를 했었어요. 거래처 계약을 날리고 수억 원의 손해를 입혔죠. 아들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어요. 그때 술집에서 만난 거예요. 제가 아버님께 말씀도 못 드리고 죽기로 결심하고 마지막으로 간 곳에서 그 사람이 저를 붙잡았어요. 돈은 자기가 해결해주겠다고, 대신 새로운 삶을 시작하자고. 하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저를 진심으로 걱정해주는 게 느껴졌어요. 엄마, 그 사람 정말 나쁜 사람이 아니에요. 그저 너무 힘들게 살아와서. 눈물을 흘리며 이야기하는 아들을 보니 제 마음도 복잡해졌어요. 그런 사람은 안 돼. 제 목소리가 떨렸어요. 우리 집안에 그런 배경을 가진 사람을 며느리로 들일 순 없어. 더구나 본인을 거짓말로 포장하고 우리 모두를 속였어. 엄마, 제발. 아들이 애원했지만 제 마음은 완강했어요. 룸살롱 마담 출신이 이 집 며느리라고? 우리가 뭐가 되겠니? 엄마, 그래도 지금은 달라졌어요. 정말 착하고 성실하게. 착한 척하는 거지. 지금도 옛날 손님들 만나면서 돈 받고 명품 받아오잖아. 이 집안 며느리로 그런 과거를 가진 사람은 안 돼. 이혼해라. 아들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어요. 하지만 전 단호했어요. 우리 가문의 명예를 이런 식으로 더럽힐 순 없었으니까요. 엄마, 전 못해요. 이혼은. 아들이 무릎을 꿇었어요. 안 되겠다고 했잖니. 우리 집안에 그런 사람이 며느리라니. 내 아버지가 알면 어떻게 생각하시겠니? 엄마 아빠가 이렇게 반대하실까봐 더 거짓말을 한 거예요. 그래도 이미 결혼한 사이고 아이도 있는데. 아들이 울면서 매달렸어요. 엄마 제발 이제는 정말 새 삶을 살고 싶대요. 과거는 다 잊고. 하지만 전 단호했어요. 그런 과거를 가진 사람이 우리 손주의 어미가 된다고? 절대 안 돼. 요즘은 이혼이 흠도 아니야. 아이는 유학 보내면 된다. 깨끗하게 정리하고 새로 시작하는 게 낫다. 엄마,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이제는 시대가 바뀌었잖아요. 과거가 어땠든 지금이 중요한 거지. 그래, 시대가 바뀌었지. 하지만 엄마는 못 참아. 우리 집안 며느리가 그런 곳 마담 출신이라니. 엄마, 그럼 저는요? 저는 그런 곳 드나들던 아들이잖아요. 저는 괜찮고 와이프는 안 되나요? 순간 할 말을 잃었어요. 아들 말이 일리가 있었거든요. 그리고 엄마, 와이프가 저보다 더 똑똑하고 더 성실하고 더 착해요. 단지 어려서 힘들었던 것뿐인데. 그래, 그 사랑이 얼마나 가는지 두고 보자. 차갑게 말했어요. 돈으로 시작한 관계가 과연 끝까지 갈 수 있을까? 아들이 고개를 숙였어요. 엄마는 이제 더 이상 너희 일에 관여하지 않을 거야. 내가 선택한 길,
끝까지 가보렴 하지만 기억해 그 여자가 지금도 만나는 전 남자들, 받아오는 명품들, 그게 언젠가는 폭탄이 될 거야. 문을 닫고 나오면서 마지막 말을 던졌어요. 엄마는 내 선택을 존중해 줄게. 대신 그 선택의 결과도 내가 책임져야 할 거야. 그리고 몇 달이 지난 어느 날 조사관에게서 다급한 전화가 왔어요. 사모님, 잠시 시간 괜찮으시면 찾아뵈도 될까요? 더 심각한 사실이 발견됐습니다. 떨리는 목소리로 말하더니 순간 뭔가로 머리를 크게 맞은 것 같아 멍하니 있었어요. 네. 뭐라고요? 강남 클럽에서 하는 마약 파티에 자주 참석하시는데 옛날 손님들과 함께 사진도 보여줬어요. 며느리가 클럽 VIP룸에서 마약을 하는 모습이 결국 남편에게 모든 걸 털어놨어요. 며느리의 과거부터 아들과의 공모, 그리고 마약까지 남편은 한동안 말을 잇지 못했어요. 우리가 이렇게 당했다고? 여보, 어떡하면 좋죠? 남편의 손이 떨리고 있었어요. 당장 신고해야 돼. 남편이 벌떡 일어났어요. 마약은 이건 용서할 수 없는 거야. 남편이 책상을 내리쳤어요. 이 집안이 이렇게 망가지다니. 그날 밤 우리 부부는 밤새 잠을 이루지 못했어요. 우리가 그토록 믿었던 며느리가 이런 끔찍한 일을 밤늦게 아들을 불렀어요. 앉아라. 보여줄 게 있다. 조사관이 보내준 사진들을 하나씩 보여줬어요. 이게 무슨... 아들의 얼굴이 하얗게 변했어요. 너의 아내야. 마약 파티를 하고 있어. 말도 안 돼요. 와이프가 그럴 리가... 사진을 한 장 한 장 보여줄 때마다 아들의 얼굴에서 핏기가 빠져나갔어요. 강남 클럽 VIP룸에서 옛날 손님들과 어울려서 마약을 아들이 주저앉았어요. 엄마, 저는 몰랐어요. 정말 몰랐다고요. 그제야 알았어요. 아들은 정말 몰랐던 거예요. 그저 사랑에 빠져 모든 걸 눈감았던 거죠. 아들이 사진들을 보면서 점점 무너져 갔어요. 이럴 수가 없어. 두 손으로 얼굴을 감싸쥐고 흐느꼈어요. 갑자기 벌떡 일어나더니 구역질을 하면서 화장실로 뛰어갔어요. 한참을 토하고 나온 아들 얼굴이 백지장처럼 하얗게 변해 있었어요. 엄마, 저 어떡하죠? 마치 어린아이처럼 제 품으로 안겨왔어요. 그 사람을 정말 믿었는데, 이제는 새 삶을 살 줄 알았는데. 그동안 강하게만 보였던 아들이 이렇게 무너지는 걸 보니 제 마음도 찢어지는 것 같았어요. 제가 먼저 와이프와 얘기해 볼게요. 아들이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어요. 지금이라도 자수하고 치료를 받으면... 하지만 전 고개를 저었어요. 이미 늦었어. 마약은 이건 경찰에 신고해야 해. 엄마, 제발 기회를 주세요. 제가 와이프를 설득해서 정말 새 삶을 살 수 있도록. 아들의 눈에는 절박함이 가득했어요. 마지막까지 믿고 싶은 거겠죠. 자기가 사랑한 사람을. 이틀만요. 이틀만 시간을 주세요. 제가 꼭 설득해 보겠습니다. 하지만 전 알고 있었어요. 이미 돌이킬 수 없는 상황이라는 걸. 마약에 중독된 사람이 쉽게 변할 리 없다는 걸. 이틀 후 한밤중에 아들에게서 전화가 왔어요. 엄마, 와이프가 자수하기로 했어요. 아들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정말? 믿기지 않았어요. 네, 처음엔 완강하게 거부했는데 결국 저희 아이 때문에. 아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니 며느리가 울면서 모든 걸 고백했대요. 어린 시절부터의 고통 마약에 빠지게 된 이유, 그리고 새 삶을 살고 싶었던 진심까지. 내일 아침에 같이 경찰서에 가기로 했어요. 치료도 받고 정말 새 사람이 되겠다고. 아들의 목소리에는 안도감과 슬픔이 뒤섞여 있었어요. 이게 끝은 아니겠지만 적어도 시작은 될 수 있겠죠. 다음 날 아침 며느리가 먼저 절 찾아왔어요. 어머님, 정말 죄송합니다. 현관에서부터 무릎을 꿇더니 오열을 하기 시작했어요. 어머님, 용서해 주세요.
무릎을 꿇은 며느리의 어깨가 떨렸어요. 제가 이렇게 못난 며느리라서, 이렇게 큰 죄를 지어서 말을 잇지 못하고 흐느끼기만 했어요. 아들이 옆에서 며느리의 어깨를 잡았지만 며느리는 그대로 고개를 숙인 채 어머님, 저는 태어나서 처음으로 진짜 가족을 갖고 싶었어요. 하지만 제 욕심이 제 과거가 눈물이 마루 바닥을 적셨어요. 이제는 정말 다르게 살고 싶어요. 착한 며느리로 좋은 엄마로 잘못했습니다. 용서해 주세요. 보고 있으니 제 마음도 아팠어요. 어린 시절부터의 상처, 그 방황의 시간들. 일어나거라. 제가 며느리의 손을 잡아 일으켰어요. 결혼하고 저는 어머님, 아버님 며느리라 매일매일이 행복했습니다. 자수도 하고 치료도 끝까지 받겠습니다. 우리 아들을 위해서라도 저를 한 번만 용서해 주세요. 생각하면 너희들 거짓말이 괘씸하고 분하지만 어쩌겠어. 모든 건 너 하는 것 보고 결정할 거야. 그날 우리는 진정한 모녀의 첫 발걸음을 뗐어요. 저는 정말 달라지고 싶었어요. 아들을 가진 이후로는 한 번도 약을 안 했는데 얼마 전 옛날 지인을 만나서 다시 시작하게 됐어요. 며느리의 눈물을 보니 마음이 복잡해졌어요. 미워해야 할 사람인데 왜 이리 가슴이 아픈지. 이제 경찰서에 가려고요. 제가 한 잘못 다 인정하고 벌을 받으려고요. 아이를 위해서라도 깨끗하게 새 삶을 살고 싶어요. 그 순간만큼은 며느리의 눈빛이 정말 진실되어 보였어요. 며느리가 자수한 지 몇 달이 지났어요. 매주 경찰서에 출석해서 조사를 받고 마약 치료도 받고 아들은 매일 병원과 경찰서를 오가며 며느리를 돌봤어요. 엄마, 이제 정말 변하고 있어요. 치료도 잘 받고 있고, 마약 검사 결과도 계속 음성이 나오고, 저도 가끔 며느리를 찾아가 봤어요. 처음과는 다른 모습이더라고요. 화려한 옷과 명품 가방은 사라지고 소박한 모습으로. 어머님, 저 정말 달라질 거예요. 이제는 그저 평범한 며느리로, 아이 엄마로 살고 싶어요. 시간이 지날수록 며느리의 눈빛이 맑아지는 게 보였어요. 정말로 새 삶을 살고 싶어 하는 것 같았죠. 하지만 아직은 완전히 믿기는 힘들었어요. 결국 며느리는 1년 6개월형을 선고받았어요. 자수한 점, 뉘우치고 있는 점, 적극적으로 치료에 임하는 점. 가벼운 형을 받았지만 그래도 감옥에 가야 했죠. 면회 갈 때마다 아이 이야기를 해주고 며느리가 눈물을 흘려요. 어머님, 죄송해요. 그리고 감사합니다. 내치지 않아 주셔서. 그리고 이렇게 어머님께 짐을 들여서. 아들은 매주 면회를 가요. 절대 포기하지 않겠다고. 출소하면 새로 시작하자고. 저도 한 달에 한 번은 가요. 그리고 이제는 며느리의 진심이 조금은 보이기 시작해서 교도소에서 보내온 편지를 보면 정말 많이 변한 것 같아요. 화려했던 그 시절을 다 버리고 그저 평범한 엄마가 되고 싶다고. 1년 6개월, 길기도 하고 짧기도 한 시간이지만 이 시간이 끝나면 진짜 새로운 시작이 될 수 있겠죠. 남편과 오랜 시간 이야기를 나눴어요. 여보, 이제는 며느리를 용서해 줄까요? 남편도 한참을 생각하더니 그래요. 이제는 용서해 줍시다. 저 아이도 이제 정말 변하고 싶은 것 같아요. 며느리의 편지들을 다시 읽어보면서 진심이 느껴졌어요. 교도소에서 보내는 시간 동안 정말 많이 반성하고 있다는 게. 실은 저도 며느리가 안쓰러워요. 어린 시절부터 너무 힘들었던 아이라. 남편이 제 손을 잡았어요. 우리가 진짜 부모가 되어주면 어떨까요? 이제는 따뜻한 가족이 되어서
손주를 보고 있으면 며느리의 어린 시절이 떠올라요. 부모 없이 자란 시간, 그 힘들었을 시간들. 이제는 우리가 진짜 엄마 아빠가 되어주자고요. 이제 며느리의 출소까지 3개월이 남았어요. 면회 갈 때마다 건강해 보이는 모습에 안도가 됩니다. 어머님, 정말 드릴 말씀이 없습니다. 그저 평범한 며느리로 엄마로 살고 싶어요. 아들도 열심히 일하면서 출소하면 완전히 새로운 시작을 하자고. 손주는 무럭무럭 자라고 있고 유치원에서 배워온 노래와 율동으로 할머니, 할아버지를 행복하게 해준답니다. 사람은 변할 수 있나 봐요. 진심으로 뉘우치고 새 삶을 살고자 한다면 우리 가족에게도 새로운 희망이 오고 있어요. 이제는 과거는 다 잊고 따뜻한 가족으로 살아가려고 해요.